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통한 지식 창업, 특히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나만의 온라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또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만 수익화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처음 입문했을 때 가장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모임을 블로그를 통해 운영을 하고 서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걸까?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한 프로그램을 눈여겨보다가 참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매일 그림을 그리는 모임이었는데요. 제가 포토샵을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여겨졌던 부분은 모임을 이끄는 그 모임장님께서 그림을 특출나게 잘 그리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북적였는데요. 모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저도 이 모임에 참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3주 정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참여할 당시에 그 모임이 15명 정원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15만 원에 15명이니까 3주 동안 이 모임장님께서는 이 모임을 운영하면서 225만 원이라는 수익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리더가 어떻게 사람을 모았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모임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니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수업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알차고 좋았었고 블로그에 이 모임장님께서 100일 동안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기록을 하신 이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영감을 주었고 꾸준히 또 성실하게 열심히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브랜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분이 어떤 큰 대형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라는 사실을 제가 참여한 후에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모집된 팀원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입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꾸준히 글을 쓰고 성실함을 인정받고 브랜딩을 해야 되는구나.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이어가는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잘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온라인에 찾아보면 유명한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는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블로그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개별적인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고 또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응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림의 절대적인 실력이 굉장히 높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블로그 초보 시절이긴 했지만 이런 모임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이걸 오픈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더니 나는 안 돼 라는 답이 머리에서 먼저 떠오른 거예요. 우선 아무도 신청을 안 할 거야. 왜? 나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내가 대처할 수 있나? 이상한 사람이 모임에 들어오면 당황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처음에는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 저도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머릿속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만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구상하고 만들어냈는지에 관해 말씀드려 볼게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너무 소심하고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시도를 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거는 전자책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아마존 셀러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일본 마켓 리서치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전자책을 만들었었고, 그 책이 뭐 대박이 난 정도의 수익은 아니었지만 10,000원에 블로그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크몽에 등록하지 않았고 네이버 검색 유입으로 찾아와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3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활용해서 모임을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무료로 모임을 진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무료던 아니던 간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고 교류를 해야 나를 믿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제 친구 한 명을 포함해서 저까지 4명이서 아티스트 웨이 모임을 같이 12주 동안 진행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웃분들의 프로필을 일러스트로 그려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었고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유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의뢰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수익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일러스트 작업이 또 많이 알려지면서 이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 프로필 일러스트 그려주는 사람 약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일러스트 작업을 또 하다 보니 이걸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생겼고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했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리는 코스도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 블로그가 그림을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턴 디자인 실무 수업을 듣고 본격적으로 외주 작업을 받아서 패턴 디자인 작업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의류 쪽 업무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의류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대1 코칭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브랜딩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더니 이제 주위에서 브랜딩이나 블로그 글쓰기에 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방향을 좀 틀어서 블로그 글쓰기와 브랜딩에 관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그거에 대한 콘텐츠 제작 모임, 아티스트웨이 창조성 모임 이때는 유료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저는 이제 블로그를 브랜딩을 주제로 좀 더 본격적으로 키워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전자책 이벤트도 2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유료 강의, 무료 모임 등등 다양하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NFT를 공부하고 싶으면 NFT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또 네이버 이모티콘 만들기 하고 싶으면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함께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그림책 모임도 진행을 최근에 했습니다. 네, 제가 NFT나 이모티콘이나 AI 그림 생성에 있어서 엄청난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제가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교수님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1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2학년 정도의 선배 정도의 노하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선배가 1학년을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초보분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고 나서 보니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의면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1기, 2기, 3기, 4기, 10기, 20기 이렇게 반복하기보다는 새롭게 커리큘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참여 후에 삶의 변화가 눈에 확 띄는 것들이 또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임의 리더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 커뮤니티에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설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의 프로젝트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나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브랜딩이 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내 글을, 콘텐츠를 관심 있게 읽어줄 독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블로그는 서로 이웃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 글을 읽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웃 신청을 많이 해 두시면 그분들이 내 글이 유익하다고 느끼면 많이 읽어주실 거기 때문에 서로 이웃도 많이 추가를 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주제로 가치 있는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많이 쌓아 두시고, 또 그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 블로그 이웃도 적고 커뮤니티 활동도 어렵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런 사전적인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타겟을 설정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찾아오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좁은 타겟을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각자 나는 누구를 돕고 싶은지를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현재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불편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고통을 해결해 줘도 좋고, 불편함을 해결해 줘도 좋고, 행복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괜찮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내가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기획을 하더라도 아직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모르고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해서 트래픽을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식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무료 전자책, 소책자, 무료 강의, 이벤트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 끌어모을 수 있죠.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무료 자료 신청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그것을 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이나 무료 강의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 사전 글을 통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거를 오픈할 경우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 글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품을 기획할 때에는 이제 남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내 상품을 인식하게 되고, 또 무료 자료나 이벤트를 통해서 좀 나를 접하고 내 상품을 접하고 알게 되면서 신뢰를 쌓아서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시도를 하나둘씩 하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거예요. 한 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이거는 한번 만들었으면 계속 돌아가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까요? 일단 한번 나만의 상품을 기획해보고 또 이벤트도 만들어보고 바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